네, 안녕하세요. 정유림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한의원의 김미성 원장님 모시고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럼 자궁 내막증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이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내부가 아닌 복강이나 다른 곳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궁 안에 생리하기 전에 부풀고 생리시 떨어져 나오는 것을 자궁 내막이라고 합니다. 이 분홍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아이가 착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막 세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곳이 아닌 자궁 내부가 아닌 바깥에 복강이나 난소 주위 또는 대장 주위 또는 다른데 뭐 폐나 심장 부위에 발생하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궁 내막증의 증상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 골반통, 성교통, 그리고 그 외에 난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자궁 내막증의 그럼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궁 내막증의 원인은 생리혈의 역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자세히 볼까요? 아까 생리하기 전에 내막이 부풀고 이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생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리는 질 쪽으로도 나오지만 여기 나팔관이 뚫려 있기 때문에 나팔관을 통해서 복강 쪽으로 역류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역류한 혈이 원래는 자연 소실되거나 흡수돼야 되는데 이게 세포 자멸사 과정이 고장이 나면서 이 부분에 내막의 세포가 존재하는 것을 내막증이라고 하고 자세히 보면 혈 덩어리입니다. 또는 부분적으로 유전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촌 여성의 내막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7배나 증가한다고 하니까 엄마나 아니면 언니분이 내막증이 있을 경우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자궁 내막증과 임신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자궁 내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신율이 떨어졌다는 연구는 너무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를 뒤집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원래 자궁 내막증은 난소화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배란을 방해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율도 현저히 떨어진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배란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임신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6개월 정도 임신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수술이라든가 어떤 치료를 권유하는 공고를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내막증은 보통 내막을 세포를 부풀지 않도록 피임약이라든가 비잔정 치료를 하고 그걸로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복강경 수술을 해서 떼어내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었는데요. 난소 근처에 있는 내막증을 수술을 숙련된 의사들을 보고 이분들에게 난소를 건들지 않도록 수술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막증을 수술하면서 난소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난소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막증 수술은 향후 난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네, 수술의 위험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럼 한방 치료로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방치료로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이즈 자체의 크기를 줄여주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고 통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부정출혈 또는 성교통, 생리통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발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약으로 세포 자멸사 과정을 정상화시켰고 면역체계 불안정을 정상화시켰다는 연구는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침으로도 생리통을 저하시켜서 삶의 질을 증가시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한 세포 자멸사란 말을 혹시 이해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조금 이쪽 어려운 분야에 말이죠. 대해서 네, 잘 맞아요.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세포 자멸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네.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살짝 우리 팁으로 알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포 자멸사 과정을 정상화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내막세포가 나팔관을 통해서 생리 시 역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원래 내막의 세포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세포가 생길 때 스스로 언제쯤 멸할지를 결정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세포 자멸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내막 세포가 원래는 자연스럽게 흡수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역류된 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고 덩어리화되어 있는 것, 이것을 세포 자멸사 과정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정상화시켰다라는 한방치료가 정상화시켰다라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자멸사 과정을 정상화시켜서 그러다 보니 통증도 좀 좋아지고 혈류순환도 잘 되면서 사이즈도 줄어들게 되는 과정의 치료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수술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생긴 덩어리를, 혈 덩어리를 제거를 하는 것이 수술이라면 우리는 그 과정을 치료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간략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궁 내막증 재발을 좀 예방하려면 자궁을 혹시 드러내야 되는 건지. 자궁 내막증의 완전한 정말 100%의 치료를 위해서는 내막 세포 자체를 없게 해야겠죠. 그러면 내막증 세포도 제거하고 또는 자궁 내막에 있는 그 세포도 제거해야 되니까 마지막은 적출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큰 맞아요. 일이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고 내막증 세포를 도려내고, 그런데 그 도려냈다 하더라도 2년 후에 재발률이 20%, 5년 후 재발률이 50%에 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재발률이 꽤 높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 재발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술한 이후에도 폐경 치료를 합니다. 폐경 치료를 6개월에서 또는 1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폐경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도 내막증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폐경 치료는 왜 할까요? 내막이 자극이 되면 내막증이 활성화되겠죠. 내막이 자극됐다는 건 생리를 한다는 겁니다. 즉 생리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폐경 치료이에요. 그러면 아까 덩어리 생겼던 내막증을 복강경 수술로 제거하고 또 이 내막 세포가 자극되지 않고 생리도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폐경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럼 폐경 치료를 해도 자궁 내막증이 재발할 위험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해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병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수술만이 아닌 인위적인 폐경만이 아닌 과정치료, 어혈이 생기고 혈류순환이 안 돼서 세포 자멸사 과정이라든가 면역세포의 교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켜주는 과정치료를 하는 한방치료가 조금 끼어든다면 분명히 재발률이라든가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궁 내막증이 여러 가지 통증도 같이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럼 한방 치료로 이 통증까지도 잡을 수 있는지. 여러 연구를 보면 한방치료로 내막증으로 인한 생리통이라든가 골반통 그리고 성교통은 아주 많이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한약뿐만이 아니라 침으로도 조절이 되는데 그 이유가 세포 자멸사 과정이라든가 면역체 교란을 정상화시켰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자궁 내막증을 사전에 좀 예방을, 저 같은 미혼, 우리 20대, 30대 여성분들을 위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단지 가족 중에 자궁 내막증이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정기검진을 좀 많이 받으시고, 내막증은 혈이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한방에선 어혈로 얘기합니다. 어혈의 개념은 뭐냐면 혈류순환이 안 돼서 어떤 부분이 혈류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혈이 뭉쳐 있는 걸 어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내막증하고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복부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걷기죠. 유산소 운동. 네, 걷기. 그리고 하복부가 차지 않도록
늘 따뜻하게 따뜻하게. 유의해 주신다면 조금은 예방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자궁 내막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자궁 내막증은 치료를 했음에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그러면 양방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치료보다 과정 치료도 분명히 하면서 치료율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재발률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막증이 별로 크지 않을 경우는 과정 치료만으로도 생리통이라든가 성교통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잡는다면 임신율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정도 과정 치료를 좀 해보면서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결과 치료를 해본다거나 수술을 고려해 본다거나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또 꿀팁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한의원에서 김미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